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한덕수 출마 결국 이제 현실이 됐죠. 한덕수 출마할 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제가 그걸 보고 느낀 점은 정말 반듯하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해오고 있고 추구하고 있고 그것을 가장 잘한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후발 선진국이라 그러죠. 소위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신생 독립국 중에 한 개죠. 그 수없이 많은 그런 나라들 중에 말이죠. 가장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원동력은 한강의 기적이죠. 근데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람들이 지금 천대받고 있잖아요. 나라에서 사이드 취급받고 있거든. 그 정도로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역사가 변했다라니까요. 그 배경에는 역사 전쟁에서 밀린 그게 가장 큽니다. 역사 전쟁 중에서도 가장 굵직한 것들이 뭐겠습니까? 결국에는 5.18 같은 그런 것들이죠. 그걸 통해서 소위 이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든 위대한 영웅들을 천하에 역적으로 만들어 놨죠. 전부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런 분들을 역사의 악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때 또 가장 주된 인물로 등장하는 것이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요. 이런 분들을 전부 역사에서는 악마화 시켜 놓는데 성공했죠. 역사 전쟁에서 제일 이제 이렇게 크게 뭐 당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연장선에서는 이 언론의 좌경화, 노조의 등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결합되면서요. 교육계 등등 해가지고 그리고 또 문화, 대중, 뭐 오락, 예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좌경화되어 있죠. 그래서 어디 하나 애국 우파 뭐 자유 뭐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어떤 큰 세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나라 전체가 계속해서 좌편향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죠. 국민 숫자는 좌파보다는 저는 이 소위 대한민국 정통파 이쪽의 세력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소위 이제 오피니언 리더 기준으로는 이미 좌파들이 권력을 가져간 지 오래됐습니다. 역사 권력도 가져갔고 문화 권력도 가져갔고 이제는 정치 권력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 가져갔죠, 사실 정치 권력도. 그런데 그 수단이 이제 뭐 부정선거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은 있습니다. 그나마도 그들이 이제 가져가지 못한 것은 경제 권력이죠, 경제 권력. 그런데 지금 보면요, 법을 통해서 경제 권력까지도 그들이 국가가 지금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소신과 철학 그리고 실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나와서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한덕수 이분은 그런 조건을 거의 완벽하게 뭐 갖추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완전히 대한민국 정통 파를 이제 이렇게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다. 출신 지역이 전라도임에도 불구하고요. 호남 보수라고 딱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제 한덕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큰데 말이죠. 그런데 광주에 지금 갔었잖아요. 5.18 묘지 참배에 갔었는데 여기서 지금 꽉 막혔죠. 결국 참배를 못했더라고요. 5.18 묘지 참배 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됩니다. 통합을 합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장점은 이 이제 미국이 인정하는 대표적인 대한민국 관료들 중에는요. 더 퍼스트 원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친미 그런 어떤 인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물이죠. 과거에도 미국 주미 미국 한국 대사로 오래 있었고요. 그 이전에는 노무현 정부에서 또 국무총리를 했었고요. 국무총리 이전에도 벌써 장관도 하고 뭐 등등 아주 요직을 두루 거친 분입니다. 그래서 스펙만 놓고 보면은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그걸 이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그런 지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경쟁력만 있다면은 한덕수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특히나 기자회견할 때 보니까 거기에 이제 뜻밖의 인물들이 이제 있더군요. 거기 이제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도 있고요. 이분은 근데 저 전라도 쪽에 연고가 있는 분이니까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추경호, 김기현 이런 분들이 지금
이게 한덕수 캠프에 지금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벌써 얼굴이 지금 나타나고 이런 걸 봐서는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지금 한덕수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웃기는 게 내가 볼 때 한덕수는 무소속이잖아요. 그럼 국민의힘에서 있는 사람은 아직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 과거 노무현하고 정몽준하고 단일화할 때도 말이죠. 그 김민석이가 그 후단협 할 때 정몽준 쪽에 갔잖아요. 그때 낙인이 찍혀가지고 이 낭인 생활 10년 이상 갔죠. 완전히 그냥 끝났다 했는데 이재명에 의해서 극적으로 구제되면서 지금은 김민석이가 사선 의원에 성공하고 만일에 이재명이가 그대로 대통령 되면요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하다 그러네. 민주당 안에서요. 거기 벌써 하마평이 쫙 떠들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정청래 뭐 등등등 해서 말이죠. 국무총리 추미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쫙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그것이 썰일 수도 있지만 좌우지간 그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더라고요. 자, 묘지 참배 못하고 민주주의 문 앞에서 고개 숙이고 돌아섰다. 총리 시절 방문한 광주시장 식당 찾아 민생 행보를 했다. 내란 주범이 어딜 와? 저도 호남 사람이에요. 5.18 참배 첫 일선부터 막힌 한덕수.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지역 연고도 통하지 않았다. 한덕수 광주 시민단체 저지에 묘지 참배 불발. 여기서 말하는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단체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5.18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요, 그거 불편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대요. 다만 주도적인 그 목소리로 나타내지 못할 뿐이죠. 언젠가는 이것도 바로잡아질 날이 올 겁니다. 그러자면은 일단 정치적 승부에서 자꾸 이제 지면 안 되겠죠. 그러자면은 부정선거 이슈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텐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 서로 사랑하고 힘 합치자. 한덕수 이야기는 너무도 교과서적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정치적 어떤 생존 게임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의지는 굉장하다고 합니다. 권력 의지도 굉장하고 한덕수는 그 전에 반기문이라든가 예전에 고건 이런 분들과 다르다라고 하네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참배 무산된 건 안타깝지만 다음에 다시 오겠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 두 번, 세 번 계속 가야 돼요. 이렇게 할수록 지지율이 올라갈 거예요. 한덕수는. 민주당은 한덕수가 전라도와 관계없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 사람이 이력에 서울 출신으로 나왔던 게 있었던가 봐요. 그걸 지금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한덕수가 자기 고향을 세탁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런 뜻이 아닐 겁니다. 과거에 전라도 출신 중에서도요. 본인이 의식적으로 뭐 서울 출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뭐 서울에서 주로 이게 근거지를 갖고 있고 많은 어떤 성장 과정을 갖고 있으면은 언론에서 혹은 그걸 이제 이렇게 기록하는 그런 그 기관에서 서울 출신이어도 그냥 그렇게 기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으로 보는데 어쨌거나 그걸 갖고 이들이 민주당에서 한덕수 흠집 내기를 하더군요. 자, 이재명은 견제 출마 합당한지 스스로 돌아봐라. 국민들 내란 세력 단죄 준비.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전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라고 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한덕수를 지지하지 않고 이건 아니에요. 내란이라고 말은 했지만 내란이 실체가 아무것도 없거든. 저들은 내란 때문에 엄청나게 뭐 큰일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실상 아무것도 없잖아요. 몇 시간짜리인데 국민들에게 무슨 불편이 있었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저들이 그냥 선동을 할 뿐이죠. 자, 한덕수의 대망론 과연 성공할 것인가? 최근 지지율 동향을 보게 되면요. 보수 주자들 속에서는 지금 1위로 지금 나와 있죠. 과연 그 지지율이 더 확장될 것인지 아니면 그 수준에서 머물 것인지 아니면 또 떨어질 것인지 모든 것은 변수의 바다 위에 떠 있는 조각배입니다. 한덕수가 어느 정도 파이팅을 하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어필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제가 이분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느낀 것은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굉장히 또랑또랑하다. 전달력이 참 좋다. 말을 요령 있게 조리 있게 쉽게 상식적으로 잘한다. 그리고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를 잘 이해하고 있다. 뭐 그렇겠죠. 고위 공직자로서만 뭐 벌써 뭐 50년 가까이 일을 했다 그러니까 이 뭐 굉장히 그런 쪽에서는 해박한 지식과 함께 경륜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만에 하나 김문수 등과 이렇게 단일화를 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그때 이제 후보가 될 경우에 이재명에게는 천적도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분이 갖고 있는 강점이 외교 안보 그리고 이제 경제 이런 쪽이거든요. 국내 정치는 이분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걸 갖고 이재명을 박살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이재명이가 아는 척을 했지만 경제에 대해서 지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 걸로 그냥 이분은 경제학자입니다.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박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쩌면은요, 제가 볼 때 이재명을 잡는 천적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덕수 혹은 김문수 두 사람 다 이재명 잡을 수가 있어요. 김문수는 김문수가 갖고 있는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걸 갖고 잡을 수 있고요. 한덕수는 한덕수가 갖고 있는 스펙, 경륜, 경력 이런 걸로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신 지역이 어쨌거나 전라도이기 때문에 전라도에서 어느 정도 표를 흡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걸로 또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겠죠. 김문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평소에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하고 싶은데 김문수가 갖고 있는 서사, 인생 스토리, 그리고 업적, 경기지사 때 업적, 그리고 청렴성, 그리고 과거의 노동운동의 전설, 학생운동의 전설, 민주화운동의 전설 이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 있는 인물이잖아요. 지금은 180도 사상적 전환을 통해서 지금 우파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 있죠. 이런 걸로 이재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명은 김문수 앞에 서면은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김문수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 이런 이야기죠. 자, 한덕수 3년 내 개헌 후 대통령 그만두겠다. 결국 이제 미국식 중임제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이런 어떤 파격적인 지금 주장을 혹은 공약을 던지고 있고요.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 고법 도착 2심 절차. 요거는 뭐 여기에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끌고 오다 보니까 여기 같이 왔네요. 한덕수 대선 캠프 이름은 여러분의 캠프. 이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 지었네요. 열린 우리당 같은 그런 이름을 갖고 옛날에 논란이 많았잖아요. 우리당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닌 사람이 많잖아요. 그 열린 우리당에 과거 노무현의 그 열린 우리당 말이죠. 여러분의 캠프 하면 이들이 저 좌파들이 또 이 반발할 겁니다. 그 여러분의 나는 빼달라 이러겠죠. 그렇지만 이름 하나는 잘 지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캠프, 여러분의 캠프 그런 느낌도 드는데 모두의 캠프 이런 느낌도 들면서 참 장명을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헤드라인만 쭉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좀 갖고 말이죠. 임기 단축 꺼낸 한덕수, 개헌 찬성 누구와도 협력하겠다. 빅텐트 첫 포섭. 일단 이기고 보자라는 거죠. 여기에는 내각제 세력까지도 포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대선 출마, 개헌 완료하고 3년차에 대통령직 퇴임. 김문수, 한덕수 대선 출마에 단시간 내 소통하겠다. 한동훈, 김문수, 한덕수, 이재명 못 꺾어. 개싸움 할 사람은 나뿐이다. 한동훈이 갑자기 막판에 와서 개싸움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좀 늦은 것 같아요. 이런 단어를 일찍 던졌으면 조금 효과가 있었겠어. 근데 이게 막판에 이제 나와가지고. 자, 이준석, 한덕수와 대화는 해보겠지만 빅텐트 응할 생각 없어. 철저하게 이거 계산적으로 움직이죠.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 지지율을 계속 끌어올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민주 한덕수 출마는 윤석열 출마. 내란 정권 실패의 책임자. 내란 이런 프레임은 안 먹힌다니까요. 이것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들이 오히려 자충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덕수 등판에 반명 빅텐트, 건물살 탄압, 이준석 행보도 주목, 이재명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 여러분의 캠프가 주인이 되겠죠. 자, 파기환송의 현장 행보로 돌파구, 이재명 파기환송 대법 기록 서울 고법 도착 제2심 절차 진행. 자, 지금 너무도 어지러운 상태였어요. 최상목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사퇴했습니다. 이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급하게 사퇴하고 말았거든요. 근데 최상목을 지금 저들이 탄핵하면 안 됐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2+2 지금 회담을 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이 통상 협상을 하고 있는데 관세 이런 것들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 지금 중책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까? 그 핵심 인물을 이들이 탄핵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에 임기 몇 시간 남겨놓고 그 밤에 면직 이렇게 제거한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저들에게는요 나라고 뭐 국익이고 뭐 나라 발전이고 뭐 이런 게 없어요. 눈이 비애는 게 없는 거야. 완전 미친 개들이야. 그냥 광견병 걸린 자들이다. 눈이 시뻘게 가지고 오직 그냥 권력 나눠 먹기식 권력을 저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서 뭔가 이렇게 뜯어 먹을 게 많이 나오겠죠. 야당이 한번 지금의 민주당으로 중심되는 저 세력이 한번 집권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고의 손실이 훼손이 있을 겁니다. 뭐 문재인 때는 태양광이다 풍력이다 뭐 어쩌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나눠 먹었습니까? 그런 식입니다. 한마디로 이익 집단들이다. 그런 측면도 굉장히 강해요. 그 때문에 죽을 똥 살 똥 싸우는 겁니다. 보수는 집권해도 이 보수의 이
뭐랄까 과일이 그 먹음직한 어떤 그런 풍성한 과일이 골고루 이렇게 전해지지가 않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좌파들은 집권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평생 먹을 뭐 어떤 돈이 나온다, 뭐 그런 게 나온다 이런 식인데 이 보수는 해봐야 생기는 게 없다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자, 그런 것 때문에라도 좌파들이 더 지독스럽게 저렇게 뭉치고 단결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 배후에 북이 있다, 중국이 있다 이것도 뭐 큰 이슈이긴 하지만 그건 제쳐는 없더라도 그들끼리 저기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이제 먹을 것이 거기에 거대한 파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고에 빨대 꽂아놓고 기름을 쪽쪽 빨아먹는 그것에 관한 그야말로 도터죠. 완전 뭐 달인들입니다. 자, 어쨌거나 한덕수의 출마는 대선을 훨씬 더 다이나믹하고 이재명의 당선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그런 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과 잘 결합하게 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대역전 드라마가 만들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